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리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캐리어. 자전거 타시면서 자동차도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캐리어를 사야 되는지, 캐리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어떤 종류를 사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고, 또 지붕에 올릴 건지, 뒤쪽으로 보낼 건지, 바퀴를 빼야 되는지, 캐리어를 한번 달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기본적인 것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에는 저도 캐리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SUV를 타는데도 캐리어를 안 달고 다녀요. 자전거를 그만큼 안 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 메이커가 보이실 거예요. 툴레 많이 보셨죠? 요거는 제가 어떤 업체를 홍보하려고,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사용했던 제품이고, 또 툴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전거계의 시마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품도 좋고 또 많이들 사용하시고 오래되고, 그래서 툴레 제품을 좀 메인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국산 제품 중엔 유일 캐리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산의 툴레 같은 그런 존재죠. 가격도 툴레에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 그리고 야키마라는 일본 브랜드도 있는데요. 아마 툴레랑 유일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야키마도 조금씩 쓰시는데, 그리고 근래보다는 몇 년 전에 나온 어떤 이제 흡착식 유리라던가 자동차 이제 지붕에다가 흡착식으로 붙이는 건 제외를 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될지, 사진 5장이 보이시는데 자전거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흡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또 추가가 되겠죠. 완차 지붕형,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완차 지붕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전거를 바퀴를 빼지 않고선 자전거 통째로 지붕 위에다가 올리는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또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차 지붕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앞바퀴 분리형은 우리 앞쪽에 엑셀이나 아니면은 QR을 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체결을 하고 뒷바퀴만 붙잡아 매는 방식이에요. 스트랩으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완차 지붕형보다는 설치는 더 좀 쉽겠죠. 갖다 꽂으면 되고, 그리고 완차가 올라간 거다 무게중심이 조금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세단 후미형, 여기 세단 후미형이라고 했는데 같은 제품이어도 SUV에 달리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좀 구입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단에다가 후미형으로 뒤에다가 이제 트렁크 위쪽에다 고리를 걸어 가지고 밑에 쪽에는 범퍼 쪽에 거치를 해서 자전거를 매다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접히기도 하고요. 요거 자체가 접히기도 하고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빼가지고선 그냥 트렁크에 넣고 다니시다가 가족 나들이 가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서 좀 멀리 대회를 나가신다거나 자동차로 이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토우바형은 견인볼이라고도 하죠. 그 밑에 쪽에다가 정말 좀 어마어마하게 좀 덩어리가 좀 커요. 밑에 견인 고리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선 자전거를 싣고 가는 방식이에요. 거의 캐리어계의 끝판왕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UV 후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SUV 후미형도 세단 후미형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다가 사용을 할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붕에다가 올릴지, 아니면 뒤에다가 붙일지, 아니면은 SUV 뒤쪽에다가 토우바에다가 달구선 사용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전거를 자주 차로 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되겠죠. 저는 사용했던 게 완차 지붕형을 사용을 했었어요. 완차 지붕형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자, 완차 지붕형 중에서도 루프렉, 요즘에 SUV 나오는 거는 루프렉이 다 있죠. 루프렉은 자동차 그 창문 틀 위쪽으로 쭉 연결된 은색으로 되어 있는 긴 바예요. 이게 그냥 폼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다가 그 가로바를 설치를 할 수 있게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캐리어를 쉽게 달 수 있는, 꼭 자전거 캐리어뿐만 아니라 뭐 스키 캐리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보트 뒤집어진 것 같이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 짐을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 그럴 때 쓸 수 있게 루프렉이 많이 달려 있어요. 요즘에 나온 차는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세단은 빼고요. SUV는 거의 달려 있죠. 그래서 루프렉이 있는지, 만약에 루프렉이 없다, 루프렉이 없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세단 차가 되겠죠. 루프렉이 있냐 없냐 차이로 풋을 선택을 해야 돼요. 풋이라 그러는 루프렉이 있으면 그 루프렉을 붙잡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발이에요. 그래서 루프렉 전용 풋이 있어요. 그리고 루프렉이 없다 그러면 발음 되게 힘드네요. 루프렉이 없다고 하면은 자동차 천정의 프레임 그쪽에 맞는 풋이 있어요. 그거는 이 툴레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내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고 몇 년식이고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풋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풋이 자동차마다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풋을 먼저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바, 지금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가로바인데요. 그 가로바도 선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뭐 에어로바도 있고 그냥 사각바도 있고 뭐 슬라이딩 식으로 되어 있는 바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로 선택을 하실지. 좀 비싼 가로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비행기 날개같이 생겼다 그러나요? 아무래도 풍절음 때문에, 소리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할 때 뭐 소리를 크게 그렇게 뭐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매달고선 그렇게 고속으로 주행은 하진 않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그래서 에어로바, 굳이 에어로바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프렉이 있냐 없냐에서 여러분들이 풋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실 거, 지붕 앞바퀴 분리형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 모델을 올려놨는데요. 꼭 툴레 유일기 아니고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있어요. 요 제품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요런 종류가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사양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보이시는 거, 요즘에 수루 엑셀 방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엑셀 자전거에 적합하게 나왔어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나온 거 오른쪽에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그게 QR 방식으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좀 비싼 거예요. QR로 앞쪽을 고정을 하고,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그냥 스트랩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엑셀용으로 나온 거예요. 저도 엑셀용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스프린트 XT라고 돼 있죠. 가격은 39만원이고요. 요거를 좀 자세히 보니까 민감한 프레임 카본이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자전거 유저들 사이에서 좀 얘기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자전거를 QR 방식으로 묶어 놓고선 좀 고속으로 달리면서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홈로를 주행할 때 자전거가 좌우로 흔들리는 어떤 충격에 대해서 자전거에 데미지가 먹지 않냐라고서 막 그 좀 논란거리가 있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본이 장착된 자전거 운송 시 추천하는 루프 옵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탄성 종합체가 렉 부착 장치에 내장이 되어 있어 노면 충격과 진동을 흡수한다. 그 얘기는 이 안쪽에 엘레스토머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전거가 충격을 받으면은 연결된 부위에, 자전거랑 렉이랑 연결된 부위에서 충격을 흡수한다고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제가 편집을 잘못해서 요 밑에 글자가 조금 잘렸는데, 최대한 그 림이 손상되지 않게 뒷바퀴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배려를 많이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전거들이 많이 비싸지니까 그거를 좀 의식해가지고선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61 아웃라이더 캐리어만 24만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풋과 가로바를 제외한 그 캐리어, 자전거가 붙어있는 그 부분만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24만원인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엑셀 방식도 되고 일반 자전거도 되나봐요. 어댑터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보니까. 그리고 카본 자전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로드에는 적합할 것 같아요. 로드에는 이렇게 앞바퀴를 좀, 두 번째 거 가격은 좀 39만원 비싼데, 요 정도 자전거가 좀 비싼 걸 타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캐리어를 장착을 할 때 만약에 혼자서 이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아쉽게도,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운전석이 있으니까 혼자서 타신다 그러면 자전거를 조수석 쪽에다가 좀 거치를 하고 나름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두 분이서 타신다 그러면은 땡큐죠. 네, 그리고 유일 캐리어 밑에 보시면은 가격이 10만원대로 확 떨어졌어요. 위쪽에 30만원대, 20만원대였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밑에 유일 거 두 가지 모델을 보시면은 16만 8천원하고 12만 6천원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제가 살짝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앞쪽 그 QR 연결되어 있는 앞쪽이 약간 에어로 그런 뚜껑 같은 게 앞에 하나가 보이고 그 옆에 있는 건 안 보이죠. 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충격을 흡수한다는 그 두 번째 거 스프린트 XT 가격은 조금 비싼데 그거는 좀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 캐리어 같아요. 네, 그리고 지붕 완차형 프레임 고정이라고 해놨어요. 완차형 프레임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전거를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차 위에다가 올려서 프레임을 잡아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바퀴는 안 건드리고 프레임만 잡아주는 것만 따로 모아봤어요. 첫 번째 보시면 프로라이드 블랙 20kg라고 돼 있죠. 20kg는 이 캐리어의 무게가 아니라 자전거의 무게를 20kg라고선 20kg까지 달 수 있다라고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캐리어만 29만원. 뒷바퀴 스트랩으로 고정을 하고요. 앞바퀴도 스트랩으로 고정을 하고 다운 튜브 쪽에 약간 집게 같은 식으로 요거를 조일 수가 있어요. 프레임을 약간 디귿자로 돼 있어서 프레임을 옆으로 해서 잡아줄 수 있는, 가급적 다운 튜브하고 요 부분하고는 90도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프레임이 모양이 다운 튜브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거나 뭐 풀샥이 그쪽 부분에 링크나 아니면 샥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뭐 27.5 플러스나 펫바이크나 전기 자전거 같은 거, 전기 자전거도 좀 두꺼운 거 27.5 플러스를 쓰더라고요. 타이어가 너무 두꺼우면은 예전 방식은 그게 바퀴가 폭하고선 캐리어 그 바닥 타이어에 닿는 부분에 안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넘쳤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지 제가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구입하실 때는 두꺼운 타이어에 그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요거 그리고 옆에 프로라이드 그냥 598은 똑같은데 색깔만 은색하고 그냥 블랙 차이인 것 같아요. 가격은 그거 때문에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캐리어를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이거 고속도로 달려도 되나? 네, 달려도 됩니다. 저도 많이 달렸어요. 산에서도 아주 세게 이렇게 휘돌아치지는 않았는데요. 뭐 좌우로 막 이렇게 충격을 막 받아도 그냥 위에서 껐덕껐덕 되지 막 이게 막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건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그 598 프로라이드 블랙 요거 보시면 디귿자로 꺾여 있다 그랬죠. 디귿자로 꺾여 있어서 한쪽이 오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꽉 조이면은 자전거를 완전히 물어주는데 예전에 요거를 그냥 끼워넣기만 하고 조이지를 않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열려있는 상태였죠. 바퀴만 고정이 되고. 그러면은 얘가 만약 한쪽으로 핸들을 확 꺾었을 때 오픈된 쪽으로 자전거가 넘어졌겠죠. 네,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매뉴얼 상에 있는 대로만 조립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사용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경험인데 저랑 같이 이제 자전거를 타시던 형님이 대회에 갔다가 저랑 같이 이제 자전거를 지붕에다 싣고 주행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깜빡하고선 어떤 굴다리 같은 데 있죠. 철도 가는데 철도 위에 지나가고 굴다리 같은 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행히 높이가 아주 낮지는 않아서 자전거가 안장에서 한 2-3cm 정도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차가 안 나갔던 거죠. 눌려가지고. 그런데 캐리어에도 이상이 없었고 자전거는 안장만 위에가 쫙 까졌어요. 그러니까 안장이 강제로 위에서 누르니까 안장이 들어갔던 거죠.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자전거 그 위에 터널 같은 데 잘못해가지고선 낮은 데 들어가서 자전거 막 벽에 박히거나 아니면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서 위에 걸리는 거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처음에 쓰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지붕 완차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다가 그냥
항상 다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위쪽으로 자전거가 통째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는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톨게이트 지나가실 때도 트럭이 가는 그런 쪽, 오픈된 쪽으로, 위쪽이 열려있는 쪽으로 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자전거 다칩니다. 네, 그리고 프리라이드 캐리어 16만원. 요게 그 밑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예전에 제가 놀러가 가지고선 한번 해본 거예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옆으로 힘 잘못 주면은 차도 망가지고 자전거도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보이시는 게 그 밑에서 제가 올라가 있는 거 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식은 똑같아요. 다운 튜브를 약간 집게 같이 잡아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앞바퀴랑 뒷바퀴랑은 스트랩으로 묶어줘요. 안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렉은 쉽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나 밀리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사고 난 그 사진을 봤는데 좀 자동차랑 크게 부닥쳤어요. 근데 위에 자전거는 그대로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툴레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툴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일 캐리어 밑에 보시면은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도 약간 가위 방식으로 맨 위에서 세 번째 하고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격도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가격도 비슷합니다. 스트랩도 앞바퀴 뒷바퀴 그리고 프레임을 잡아주는 방식. 요거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자전거에 적합할 거예요. 그냥 일반 자전거 막 풀샥이거나 아니면 전기 자전거, 다운 튜브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물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 전에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거 건드렸다가 이거 괜히 건드렸다라고 생각한 게 가면 갈수록 복잡해져요. 종류도 너무 많아지고요. 좀 힘드네요. 네, 이번에 보실 거는 지붕 완차형 바퀴 고정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프레임을 잡지 않고선 바퀴를 고정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운 튜브 아니면 전기 자전거, 풀샥 이런 것 때문에 바퀴만을 잡아주면은 프레임을 굳이 잡지 않아도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 스트랩은 고정을 해서 그 스트랩이 굉장히 강해요. 거의 매달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첫 번째 보시는 거 599 업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번에 새로 나왔나봐요. X자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X자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퀴가 앞으로 튀어나가지도 않고 뒤로 튀어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프레임 쪽이 어떤 모양이 다운 튜브가 희한하게 생겼건 그거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펫바이크도 가능해요. 바퀴 타이어만 눌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세게 눌러줘요. 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6만원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594 XT 사이드암 업라이트 바이크라고 되어 있죠. 요 방식을 많이 썼어요. 요거랑 그 유일 캐리어 저것도 많이 썼어요. 스피드 마운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34만원인데 요거는 단종이 됐어요. 아마도 첫 번째가 보완이 많이 돼서 나와서 단종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유일 캐리어에서는 계속 저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일 캐리어 보시면은 앞바퀴, 뒷바퀴에 두 개의 스트랩이 있어요. 뒷바퀴 두 개의 스트립이 있고 앞쪽에는 한 개의 스트립, 그리고 바퀴를 잡아줘요. 총 4군데를 고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펫바이크 그리고 27.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바퀴가 두꺼운 자전거들이요. 네, 그리고 맨 밑에서 첫 번째 21만원이죠. YI701 21만원. 이것도 많이 사용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나온 지 좀 됐는데 계속 생산을 하나봐요.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알루미늄하고 어떤 스테인레스하고 같이 써가지고선 비가 왔을 때도 부식이, 다른 제품들도 물론 맞습니다. 비가 맞아도 부식이 안 되게 그렇게 나온 제품들이에요. 21만원이면은 가성비 쪽으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많이 썼어요. 저희 같이 타던 분들도요. 그리고 야키마에서 하이로드라고 나온 제품이 있네요. 35만원이고 앞바퀴 스트랩 고정, 그리고 뒷바퀴도 스트랩 고정을 하고 Y자 방식으로 얘네들을 고정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하이롤러 여섯 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하이롤러 요것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용한 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타시는 분이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35만원. 요것도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뒷바퀴는 스트랩으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앞바퀴는 V자로 고정을 해서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툴레에서 X자로 나온 거랑 비슷하죠. 앞뒤로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고리 같은 것도 있고, 타다가 혹시라도 자전거가 뭐 빠지지 않게 해놓는 그런 와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캐리어에다가 달고선 다니다가 자전거가 떨어졌다라고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예전에 한 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내 자전거가 혼자서 달려오고 있다더라. 백미러를 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졌다고 하면은 아마 제대로 조이질 않았을 거예요. 요거는 보통 2개 이상의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후미형은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용으로,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 어디 놀러 가가지고 자전거 타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가지고선 뒤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붙여 가지고선 운행하시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봄철에 요것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자전거가 좌우로 폭이 차보다 조금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가 작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코너 같은 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끼어들기라던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를 보시면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중국산 제품부터 해서 뭐 툴레, 뭐 아니면은 뭐 야키마, 유일 캐리어도 종류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전거를 뭐 2대, 1대, 3대 이렇게 적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방식은 전체적으로 트렁크 위쪽에 홈에다가 고리를 걸어 가지고선 자전거를 이제 캐리어를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고리를 거는데 자동차가 뭐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냐? 그런데 그런 적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줄이 좀 너블되긴 너블되는데 그건 줄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뭐 차가 찌그러졌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자전거를 3대까지도 달 수 있고, 그 이상 달면은 무게는 좀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뭐 3대까지 해놨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은 49만원, 55만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자전거가 통째로 올라가는데 다른 것들은 탑 튜브를 고정하면서 자전거를 거치라는데 얘는 자전거 바퀴를 고정을 할 수 있게 밑에 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안전하겠죠. 다른 것들도 안전할 겁니다. 네, 고정만 제대로 하면은 이게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업체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제가 번호판을 가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 좀 신고 당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뭐 날라왔는데 출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자전거를 많이 실으면 번호판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번호판이 보일 수 있게 보조 번호판을 달 수가 있어요. 돈도 비싸지 않으니까 뒤쪽으로 빼가지고 달 수 있는 번호판, 요 캐리어를 사용하신다면은 그거는 꼭 필수로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후미형 밴, 그리고 SUV, 이것도 승용차하고 세단하고 이제 비슷해요. 어떤 방식으로 걸리냐, 어디를 잡아주냐라는 게 조금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이것도 와이어로 그 트렁크 쪽에다가 모서리에다가 걸어가지고선 당겨주고 밑에 범퍼에 걸쳐서 그 지지대를 삼아가지고 자전거가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찝차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 그 부분에다가 렉을 장착을 해가지고선 걸 수도 있죠. 얘네들도 똑같이 번호판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 번호판을 꼭 다셔야 됩니다. 가격은 51만 6천원에서 싼 거는 18만 9천원까지 있네요. 확실히 유일 캐리어가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많이들 쓰세요, 유일 캐리어. 네. 그리고 토우바형, 이게 거의 끝판왕이라고 그랬죠. 끝판왕. 자동차로 이제 캠핑 다니시고 이러신 분들은 뒤쪽에 이제 토우바에다가 견인 볼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따로 부착을 해가지고선 자전거를 싣는 방식인데, 뒤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브레이크 등하고 깜빡이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가 뒤쪽을 가리면은 방향 지시등이 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은 145만원,
그리고 이쪽에 매뉴얼을 보니까 유럽식 토우볼 선택으로 미국식은 장착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토우볼의 규격이 미국식하고 유럽식하고 조금 다르대요. 그러니까 미국식은 장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이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자전거를 실을 때 짐을 어떻게 하냐. 네, 뒤집어 가지고선 짐을 꺼내고 다시 자전거를 세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방식은 웬만한 자전거는 다 올라가요. 펫바이크도 올라가고 뭐 애들 자전거도 올라가고 전기 자전거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자동차의 프레임에다가 완전히 고정을 하는 방식이니까 무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펫바이크, 전기 자전거 모든 자전거를 갖다가 그냥 올릴 수 있죠. 아무래도 얘네들을 띄어가지고서 장착했다 띄었다 하려면 공간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다 캠핑카 달고 다니시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전거를 달 수가 없잖아요. 네. 어쨌든 가격들이 145만원에서 89만원까지. 아무래도 툴레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들이 별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유일에서도 보이지 않고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브랜드가 있는 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 있죠. 검증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무조건 싼 거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툴레 스웨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스웨덴에서 다 생산할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같은 툴레인데도 어떤 모델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어떤 또 모델은 폴란드에서 생산을 하고 뭐 스웨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툴레의 이름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툴레 홍보 영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쓰고 튼튼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 캐리어도 국내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기 딱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이렇게 혀가 꼬이네요.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캐리어 선택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고맙습니다.